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채무가 있어 추심과 압류를 걱정하고 계신 신청인분들이 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같은 긴급구제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채무는 더 이상 한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만이 아닌 가족,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좀 더 빠른 선택만이 극심한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의 제재로 예전보다는 추심의 강도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 전화를 받으시는 신청인분들께서는 아직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신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하실 마음을 먹기까지도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셨겠지만 막상 상담을 거쳐 진행을 하시려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이 사무실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며 차일피일 진행을 미루게 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저희 같은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 빠른 조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금융이자 및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 파산 같은 긴급구제제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아주 사소한 카드 대금 연체나 현금 서비스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달 급여가 좀 적게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적은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하시고 금방 갚을 수 있겠거니 하고 시작되시지만 사실 그때부터 돌려막기가 시작되십니다. 처음에는 신용도가 나쁘지 않아 1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사용하시다 신용도 하락으로 점점 2, 3금융권과 대부업체로 대출을 받게 되시는데, 이때부터는 목돈이 나와 한 번에 채무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 계속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돼 채무를 갚아나가는 게 아닌 채권자와 채무 금액만 늘려나가며 한 달 한 달 폭탄 돌리기만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버티던 돌려막기도 어느 순간이 되면 신용도 하락과 잦은 연체로 인해 대출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어 연체가 되실 텐데, 이럴 때는 지체하지 않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막연히 원금과 이자를 다 탕감받는 제도가 아닌 채무 사용처와 대출 시기, 몇 회 변제를 했는지, 부양 가족과 재산 사항에 대해 변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금이 적어 3년 안에 다 갚는 변제 계획안이 작성된다면 그동안에 늘어났던 이자에 대해서도 갚으셔야 하니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셔야 신청 당시의 가산된 이자만 추가 변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공증과 확정 판결의 이염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채무자 본인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분들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 납부하셔서 채무 변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급여에 압류가 걸리거나 사업자분들의 경우 카드 매출금에 대해 압류가 걸리게 된다면 변제가 힘들어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압류하는 행위 일체와 추심행위를 법적으로 막아주고 3년간 성실히 월 변제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주게 되며, 압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으로 해당 압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신청 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전부명령에 의한 월소득에서 압류 금지채권 금액을 제외한 소득 가지고 인가때까지 지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집행력 있는 확정 판결이나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그에 따른 채무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채무자 본인의 급여에 가압류로 인한 예치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급여의 가압류로 인해 급여의 일부분이 예치되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중 예치금으로 채무 변제를 완료하기 힘들거나 장기간 예치해야 될 상황일 경우 가계부실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후 가압류를 해제하면 채권자에게 예치금이 가지 않고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 변제기는
개인회생 인가 이유가 될 것이며 예치금은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변제금액에 충당되어 변제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매월 변제액을 낮추는 효과가 생기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담보 아닌 신용채무 등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억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가 무담보 채무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억에 근접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기준은 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는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억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없게 되며 담보 채무 경우 원금과 이자 합계가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의 법정 요건이 무담보 채무 합계 5억과 담보 채무 10억 원의 기준을 넘어버려 신청을 하고 싶더라도 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4억 5천이 넘는 경우 이자율에 따른 이자 발생 여부를 예상하여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만 20세에 가까운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월 변제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신청인의 소득으로 몇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느냐를 정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 시점에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있어서 매달 부담해야 될 변제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의 부양가족이 제외되면 적어도 수십만원의 금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매달 수십만원의 금액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36개월로 따져본다면 부양가족이 한 명 더 포함되느냐 마냐에 따라 3년간의 총 변제 금액이 몇 천만원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적어도 3년까지 임의로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한 달에 몇십만원 많은 변제 금액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감안할 때 부양가족 산정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매달 변제해야 될 금액을 부담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지체 없이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후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